시몬 드 보부아르는 오늘날 페미니스트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제2의 성을 출판했을 당시엔 실존주의 철학자도 여성주의 운동가도 아닌 소설가로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또 자신은 철학자가 아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돕는 산파라며 스스로를 사르트르의 조수 정도로 낮추어 표현하기도 했죠. 거기에 당시 프랑스 사회는 여성이 철학자라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제2의 성 제1권 첫 장이 생물학적 데이터란 이유로 영어로 처음 번역될 당시 실존주의나 현상학과 관련된 철학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동물학자가 번역을 맡았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책의 전부가 번역이 된 것도 아니었죠. 보부아르는 제2의 성 집필 당시 사회주의가 여성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프랑스 파리 중상류층 여성이라는 계급적 울타리를 점차 벗어나며 다른 여성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1971년 프랑스 내 피임약 사용 금지와 임신 중절 수술제를 반대하는 343명의 선언문을 직접 쓰는 등 여성주의 운동에 활발히 참여해 보부아르는 작가보다 여성주의 운동가가 더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 변화 이전에도 이미 많은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제2의 성을 인용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여성주의인의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그런 제2의 성이 드디어 2010년 영어로 첫 완역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2021년에 첫 완역본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부아르를 전공하신 박사님이 번역하셨다고 하니 한국어를 통해 보부아르를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번역판일 것 같습니다. 광고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제2의 성을 두고 여성 문제를 서술하는 책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존주의 철학과 현상학을 기반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철학적 이해 없이 보부아르의 글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 간단히 중요한 실존주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월과 현사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은 어떤 걸까요? 스스로건 누군가이건 나라는 사람의 정의가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정의에 맞게 살아가는 삶. 바로 현사실에 머무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실존주의 철학은 말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을 앞에 예시를 두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자주적으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나에게 주어진 소위 본질, 주어진 현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의 의미 이해되시나요? 보부아르를 비롯해 후설, 사르트르, 메를로-퐁티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철학자들인데요.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 둘 다 소위 보편적인, 즉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철학을 다루어 왔습니다. 즉 여성 문제는 여성들만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여성 문제는 철학적 문제로 취급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프로이트의 해부학이 곧 운명이란 말로 요약되는 성은 곧 젠더란 끈질긴 믿음의 역사 때문도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이런 철학계에서 여성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을 바탕으로 답을 하기로 결심해 제2의 성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을 보면 남성은 여성만큼 철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들 중 하나로 젠더를 꼽습니다. 남성은 인간의 기본체로 항상 여겨지는가 하면 여성은 여성 자체로서 정의 내려지지 않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남성이 아닌 게 여성이다 등과 같이 말입니다. 보부아르는 이런 신체적 다름을 기반으로 합리화되어 온 젠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생물학적 데이터로 제1권의 첫 장을 채웁니다. 해부학은 운명이라며
신체와 정신을 묶어온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반박으로서 보부아르가 생물학적 데이터를 먼저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제2의 성에서 제일 유명한 그 문장,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언제 나올까요? 제2권 경험되는 삶 속 제1부 성장기의 제일 첫 장 아동기의 첫 문장이 바로 그 문장입니다. 성과 젠더를 구분짓는 시각이 철학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사회는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정관념 그 이상으로 여성을 여성적이라는 틀, 젠더, 여성에 가두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의식을 고정된 현사실에 묶어두려는 것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정의합니다. 보부아르는 남성성을 보편성으로 설정하는 가부장적 위계 질서를 비판하며 사회가 불멸의 여성성이란 아이디어로 여성을 어떻게 소외시키는가에 대해 제2의 성 여는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은 긍정성, 중립성을 동시에 의미하기에 프랑스어로 인간들을 가리키기 위해 남성들이라고 쓴다. 여성은 부정성을 의미하기에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의미도 똑같이 주고받는 게 없이 그에게는 한계로 작용한다. 남성도 여성과 같이 젠더에 속합니다. 허나 여성에게 사회가 강요하는 젠더 여성은 젠더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을 소외한다고 보부아르는 말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실존적 고뇌에 빠지는 게 실존주의 철학 속 인간이기에 보부아르는 여성의 철학적 고뇌가 사회 여성 소외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의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젠더는 사회가 미리 써둔 대본을 두고 개개인이 서로 완전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띠며 수행하는 것. 이는 그의 논문 수행적 행동들과 젠더 구성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근거로 정의한 젠더입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 버틀러는 보부아르가 실존 철학과 현상학의 궤도에서 여성을 주제로 제2의 성을 썼음을 설명하며 젠더가 언어적 수행과 행동적 수행 둘 다 동반함을 집어냅니다. 젠더는 다양한 행동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정체성 혹은 주체성의 근간이 아니라 되려 시간에 걸쳐 구성해야 하는 흐미한 정체성이다. 양식화된 행동의 반복을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젠더는 신체의 양식화를 통해 구현되므로 신체적 제스처, 행동 양식 그리고 다양한 규칙들이 불변적 젠더화된 자아라는 환영을 구성한다. 즉, 젠더란 특정 젠더를 나타내는 행동과 어투를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젠더란 결국 남에게 특정 젠더로서 보여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떤 젠더로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규정짓는 나의 젠더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특정 젠더에 맞는 행동과 어투를 반복함으로써 젠더를 수행한다고 버틀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해 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젠더를 당연시하게 여기기까지 수없이 교정되어 온 우리의 행동과 어투를 떠올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보부아르와 버틀러 두 학자들의 젠더론이 젠더의 특성을 깨달을 수 있게 돕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선 속 여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초월과 현사실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스로의 초월과 사회가 규정한 불필요한 이방인, 여성이라는 젠더 사이에서 모호하면서도 복잡한 투쟁을 이어나가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이 내게 부여하는 정의에서 벗어나는 삶임을 강조하며 젠더란 개념을 생물학적 성으로부터 구분지은 철학자 보부아르. 보부아르의 젠더론을 바탕으로 젠더의 극적인 수행성을 제시하며 포스트 모더니즘 여성주의 철학 담론에 획기적 기여를 한 철학자 버틀러. 다음 편에서는 주디스 버틀러를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